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시간, 칠보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실력을 한 뼘 한 계단씩 상승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출발합니다. 3으로 나누면 1이 남고 5로 나누면 2가 남는 100 이하의 자연수 총합을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3으로 나누면 1이 남고,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3n 플러스 1로 할까요? 자,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1 나오는 형태요. 자, 다음 5로 나누면 2가 남고 5n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요? 3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1 집어넣을 때 2가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자, 3칸, 5칸 이런 규칙이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수를 구해야 됩니다. 허허. 그러면 3, 5의 최소 공배수인 15n 계통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에 15로 나올 때 나머지 이런 계통이죠. 자, 그럴 때는 큰 수를 기준으로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2 되는 숫자가 뭐죠? 7, 다음은요 12 이런 숫자들이죠. 자, 그랬을 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되는 숫자는 어떤 계통입니까? 7이 되겠습니다. 7 쓰면 안 됩니다. 나머지가 7이란 얘기니까 아까 식에서 좀 살짝 미스한 부분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는 센스 1을 집어넣을 때 7부터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수열을 이제부터 열심히 뭘 하겠다? 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0 이하면 도대체 몇 항까지 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가 이제 AN 해서 이제 시그마 들어가면 되는데 15니까 7 곱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면은 105가 되나요? 15 곱하기 7 이렇게 됩니까? 오호. 35에다가 105에서 8 이 정도 처리되니까 7항까지인 것 같습니다. 100 조금 모자라죠? 자, 됐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5K 마이너스 8 이런 부분을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분의 7 곱하기 8 15 있고요. 그 다음 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이 될까요? 2분의 15 7, 8이 공통인가요? 빼기 1 해주고 7, 8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3 곱하기 7 곱하기 8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4, 7이 28 곱하기 13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 8이 24에다가 84가 되나요? 자, 28 처리하게 되니까 364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 뒤에 뭐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간단한 시그마 규칙에 집어넣는 거니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처음에 할 때 3으로 나올 때 나머지 1,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처리한 부분 5로 나올 때 나머지 2 마이너스 처리한 부분 여기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죠? 자,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처리요. 뒤에 밥은 여기는 사실 결정이 안 된 건데, 자, 한 숫자 15로 나누니까 15 나머지 계통이 이제 15보다 작은 숫자가 되게 되니까 해당하는 숫자요. 5를 나눌 때 만족해주는 숫자 2, 7, 12 써놓고 만족해주는 수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나머지가 7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1 집어넣었을 때 7 나오는 형태 해주면 마이너스 8에서 일반항 형태를 구한 거죠. 일반항 구하기. 자, 이 부분이 13번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항 구해가는 과정 정확히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볍게 문제풀이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나머지 양수 형태지만 지금은 이제 수열 형태로 써야 돼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 신경 써서 잘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쫙 나와 있는데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시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시그마 부분 정리를 한번 더 해서 써봐야 되겠습니다. K제곱 와우 30K 더하기 2C제곱 처리가 됐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된 건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C, 요 해석을 아주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주어진 식을 C의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C제곱의 시그마 K는 1부터 5 여기 물론 1이겠죠.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음 빼기 3C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K 제곱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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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계산 과정 거치게 되면 숫자가 되겠다. 값이 되겠다는 얘기죠. 값이 되겠다. 하지만 C는 늠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겠다? C에 관한 식이 될 수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몇 차식이요? 슉슉 2차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 이차함수 최소값을 구해 그런 겁니다. 이차함수 최소값. 이차함수 최소값. C는 역시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계통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C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하. 2가 있으니까 4분의 3. 정확하게는 써야죠. 시그마 K가 있네요. K는 1부터 5까지. 됐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이 부분이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와, 그럴싸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됐죠? 5가 되겠고, 자, 여기는요 3은 있고요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나요?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약분이 어디서 되나요? 5, 그 다음 2, 3 이 정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4분의 9. 자, C값이 4분의 9에서 설마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최소가 되게 하는 C값을 찾아달라. 4분의 9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럴싸했습니까? 자, 역시 이 문제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까? 이 주어진 식이 최소가 되게 하는 C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C에 관한 식에 대한 문장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중간 과정 좀 보여드리면 아까 쭉 전개한 이 부분이에서 시그마 부분들은 계산에 의해서 값으로 갈 거다. 자, 그런데 C는 늠름하게 살아남아서 결국은 뭐가 되겠다? C에 관한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돼 있다면 제가 이제 왜 시그마 계산을 안 했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꼭지점의 x좌표 찾기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계통의 값을 그대로 해서 처리해서 답을 구해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돋보여야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줄보고 두 번째 해설 14번 해설을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출발합니다. y는 sin x 탄젠트 x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알파 베타 2분의 파이 범위 있을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해주십시오. 자, 원래 삼각함수 관련한 대수비교 혹은 지수함수 관련한 대수비교 원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야, 그래프 이용하라고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동시에 세 개를 알아보는 건 안 되니까 a, b 비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베타분의 알파 둘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는 좀 안 되겠습니다. 양변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전체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하면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즉 위식을 비교하는 것과 아래식을 비교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비교를 어떻게 해줄까요? 사인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가 대략 그려져 있습니다. 2분의 파이일 때 1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 그렸습니다. 베타 있고요. 알파 있습니다. 자, 점도 찍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자, 표현을 제가 좀 살짝 조금만 바꿔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0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0 와우. 원점하고 요거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어떤 게 더 큽니까? 베타 쪽이 더 큽니다. 끝났습니다. 맨 처음 A, B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와! 하나 끝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A, B 비교 끝났으니까 B를 이용해서 베타분의 알파 하고 이번에는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비교 역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그대로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베타분의 사인 베타 알파분의 사인
이거 탄젠트 후후후후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사인입니까? 자, 탄젠트 베타 으쌰 탄젠트 알파 해서 비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탄젠트 그래프 열심히 또 그리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됐습니까? 탄젠트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자, 베타 좌표 잡고요. 자, 알파 좌표 잡았습니다. 역시 두 점 딱 연결하는 거죠. 자, 기울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어디가 큽니까? 자, 크겠습니다. 이게 B하고 C 비교인데 C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큰 이런 관계의 모양이 해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 좀 이해되셨죠? 자, 이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 쓰게 되면 이렇게 탄젠트형입니다. 탄젠트형. 그러니까 원점하고 주어진 좌표하고 연결한 기울기, 그랬을 때 기울기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아주 좋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이용하여, 이 정보가 사실 없어야 더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대수 비교를 할 때는 뭘 해야 되겠다. 그래프 이용하는 게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키포인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물론 그대로 비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식 알파로 전체를 나누고 전체다가 사인 베타를 곱하기 해서 자, 식 모양 형태를 이렇게 바꿔놔야 이런 부분들이 원점하고 주어진 점, 그래프의 두 점, 점점 연결한 기울기 형태의 기울기 비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됐습니까?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프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 이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5번 문제 설명 못 마칩니다. 16번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합 구해간 것이 나와 있을 때 새로운 종류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SN이 나와 있는 거죠. SN n제곱 플러스 3n. 자, 어떻게 풀이할까요? SN-를 이용해서 AN을 구해갈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요 부분이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n에 대한 2차식 2차항 요 계수의 2배 해주면 공차가 되니까 요렇게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근데 S1 이꼴 A1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을 때 4니까 자, 4 만들면 AN 딱 완성됐습니다. 와우. SN-SN-를 해야 될 이 결과를 조금 더 등차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좀 빨리 처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뭔가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2. 그 다음 2K 플러스 4가 되나요? 분의 4다.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주어진 식에서 공통 2 처리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공통 튀어나와서 약분. 자, 되시죠? 부분분수 보이시죠? 부분분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1 빼니까 1이니까 필요 없죠?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와우, 지어지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요, 곧바로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통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배의 n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n 플러스 2에서 2를 빼는 이런 형태니까 n 플러스 2분의 n 해서 결과를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수는 그냥 열심히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큰 흐름 틀에서 두 개의 관계를 이제 교묘하게 좀 잘 연결했다. 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등차수열의 일반항 이게 이제 SN 빼기 SN-를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뭐 시간을 이제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일반항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뭐 잘 모르시면 그냥 SN-SN- 해가지고 AN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구한 AN을 집어넣어서 이제 뭐 부분분수 형태로 이제 고쳐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아하, 네, 아주 교묘하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연결시켰네요. 그럼 우리도
현명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출제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 가지 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부수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 꼭 공부 착실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6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7보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7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해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수 A, B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B분의 1을 만들었군요. 이야, 숫자들을 또 모두 더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B가 좀 큰 숫자입니다. 자, 뽑는 개수 자체만 하더라도 20에서 25 두 개를 하는 거니까 와, 장난이 아닌데요. 20 곱하기 19 2로 나누면 이야, 190개를 뽑아서 만든 이 숫자들을 다 합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자,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 규칙대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분모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 B를 중심으로 B 값이 2라면 이런 방법밖에 없죠. 작은 숫자니까. B가 3이면요 1, 2 이렇게 두 가지. 우리 합할 거니까 이렇게 미리 더하기 하는 모양을 쓰겠습니다. 4라면요 1, 2, 3. 와우, 규칙이 이해가 서서히 되는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분모에 20 들어간다면 1, 2, 3, 19까지 이렇게 합한 얘네 녀석들을 다시 또 나중에 또 더하기 해가야 되는 이런 문제 형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생긴 이 모양들 가지고 일반항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분모의 숫자를 보니까 k 플러스 1 이 정도 보면 되나요? 자,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를 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럴싸하군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분차 부분이 등차 수열 합 형태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이렇게 산수가 되면 약분해서 2분의 k 이렇게 됩니다. 호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그라미 친 요 숫자들의 합이 2분의 k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그마 2분의 k,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이게 맨 마지막에 19번째 항이 되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우, 이게 이렇게 대단히. 자, 2분의 1 있고요. 자, 2분의 다시 등차 수열 19, 2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9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나요? 와, 이렇게 계산되면 5, 9, 45에 95 됐습니까? 해서 최종 결과를 구했습니다. 와우, 합한 결과를 다시 또 합해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됐으니까 조금 혼란스럽군요. 자, 가장 먼저 분모가 크다라는 거에서 분모를 기준으로 분모를 2, 3, 4에서 20까지 되는 이런 경우로 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와, 그래서 나온 이 숫자들 보면 분자를 더하기에 대해서 모양을 이렇게 좀 잘 살핀 거죠. 요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여기 K번째에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 거죠. 됐습니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동그라미 쳐진 것들의 합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우리는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더하기를 또 더 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한 형태로 처리돼서 최종 계산을 마쳤습니다. 분자 합해야 되는데 합해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시그마 요거 일반항으로 싹 집어넣어서 한다는 요 과정이 조금 어렵군요. 자,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해서 슬기롭게 활용 문제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10인 원 5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BC 길이가 16 조져 있을 때 B 곱하기 C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변 길이 BC요? 와우. 그럼 그림 모양에서 B하고 C 값이 되도록이면 같아지는 모양 형태로 가게 되려면 그림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 O가 있고요. C가 있고요. 여기는 BC의 중점입니다. 자, 반지름 표시했고요. 길이 16에 8.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6 나오고 10 처리됐습니다. 가볍게 끝났군요. 그러면 삼각형이 되어 있고 이 길이가 이제 B 길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이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놓고 산수 들어가 볼까요? 16에 8에 그럼 8 루트 5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B 값하고 C 값이 8 루트 5일 때 BC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때 곱을 하게 되면 BC 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8, 8
루트 5. 와우. 자, 5가 되니까 8 곱하기 40인가요? 자, 그러면 320 이렇게 처리해서 BC 결과가 같을 때 320이 B 곱하기 C의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건 좀 살짝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16이라는 것은 뭐가 되죠?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A 처리가 되니까 사인 A 값이 5분의 4. 그러면 자, 내각삼각형이죠? 예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코사인 A 이렇게 됐으니까 5분의 3 처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16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5분의 3 해서 이 BC 값이 최소가 되는 모양 형태면 산술기하 평균 모양 형태로 2BC 이렇게 처리해서 자, 5분의 3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5분의 2 곱하기 2BC가 16제곱이다. 4 약분 처리하고 16 곱하기 4 5분의 BC, 그러니까 BC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0 곱하기니까 320 이런 모양도 BC의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죠. 자, 좀 모양들은 보여드렸는데 조금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완벽치 않은 요소가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산술기하 평균 쓴 것도 BC 결과가 합이 좀 일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살짝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서 먼저 풀이한 부분들도 이걸 이제 BC 요 곱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BC 길이가 점점 같아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살짝 담겨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기초 공부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만 감각적으로 문제를 최대값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은 안타깝지만 자,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반지름 나와 있고 변길이 나와 있는데 BC 길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한쪽 부분만 잡아준 겁니다. 자, 잡아서서 8 그럼 6 처리하고 변길이 구했고 자, 그럼 이제 BC 길이가 가급적이면 같아질 때 곱이 최대가 되겠다 해서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자, 설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OA, OB, OC, OD 아하 옆 길이가 전부 다 6 같고요. 각도들도 쫙 같다는 정사각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PL이라는 것은 OB, OD 위에 점이고 그냥 점. Q는 2대1 내분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네요. 2대1 내분점. S는 중점. 확실한 위치 나오는 거 잘 판단해야 되겠죠. A에서 출발해서 좌로 거쳐서 가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죠? 전개도를 잘해야죠. 전개도. 5의 A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근데 각도가 전부 30도라고 했으니까 90도 표시를 해서 세 토막을 좀 각도를 좀 잘 쪼개야 되겠고. 와우, 길이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90도에서 30도씩 쪼갰고 끝난 게 아니죠.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30도. 자, 그러면 B, C, D 그 다음 다시 A로 이렇게 들어오는 여정이 되겠죠. 자, Q라는 것은 OC를 2대1, 2대1, 2대1 여기 지점에 Q가 있고 다음 여기 또 뭐가 되겠습니까? S라는 것은 중점이 되겠다. 됐습니까? S, Q 표시됐습니다. 자,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직선으로 가라는 얘기죠. 직선으로 슉슉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변길이 6이라고 했습니다. 2대1이니까 길이 4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6점이니까 3 됐죠. 와우, 그러면 뭐 삼각형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삼각형 6짜리 4짜리 몇 도? 60도 길이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4짜리 3짜리 60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A, Q, Q 다시 S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AQ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것은 뭐죠? 6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4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QS의 제곱 4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배의 4 3 역시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산수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잘 될까요? AQ부터 할까요? AQ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36, 16, 24 이렇게 제거되면 되겠습니까? 하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빼기 하게 되면 12인가요? 그래서 뭐 28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QS 길이 제곱 들어가겠습니다. 으쌰. 16, 9, 12 처리됐습니까? 4에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AQ 길이 더하기 QS 길이,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28, 47, 28 됐고 루트 13 처리해서 나왔습니다. 아우, 이게 나중에 풀고 나서도 숫자가 저렇게 되니까 이거 뭐 제대로 풀었는지 특히 서술형 되어 있으니까 뭐 답답하겠군요. 자, 이 문제 뭐 어려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간단한 공식 하나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기니까 진짜 그래요, 길어봤자 이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위치 파악한 Q 위치, S 위치 파악한 요 부분이 중요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차례로 지나서 최단거리다 이런 개념만 가면 되겠죠. 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개도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90도부터 처리한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30도씩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처리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 표시하고 이런 두 개의 모양에서 가는 길이, 변 길이의 끼인각 가르쳐줄 때 길이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2법칙, 제2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라는 사실을 문제에 좀 잘 적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즉 도형 문제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복습해서 도형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연수 n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은 자연수 모두 더한 것을 또 같은 자를 또 더하겠다? 도대체 뭔 소린가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자, 그럼 뭔가요? 6이라는 것을 5로 나누면 몫이 1입니다. 나머지 1입니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 12, 5, 20, 나머지 2. 18, 5, 3, 15 더하기 3. 24, 5, 4, 20 더하기 4.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숫자들 쫙 돼 있죠. 이런 숫자들인데 얘네들 또 다시 합을 했습니다. 합을 해서 A, O 이렇게 됐습니까? 하하, 정의가 이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N입니다. 그럼 뭐죠? 일단 뭐로 나눠야죠? N으로 나눠야 됩니다. 몫이 1이면 나머지 1, 몫이 2면 나머지 2. 쫙 가겠죠. 그러면 몫이 N-1이면 나머지 N-까지 쫙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런 많은 것들을 모두 다 뭘 해야 되겠다? 합을 한 결과를 우리가 AN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규칙성이 있으니까 일반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n은 고정되어 있고요. 나눠주는 건. 자, 그 다음에 몫이 계속 변화하면서 k가 생기면 나머지도 k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k 공통의 n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요런 것을 일반항으로 해서 이제 이 k 자리에다가 제곱제곱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가 AN이라는 것은 합이죠. 합. 시그마. 자, n 플러스 1 공통 튀어나가고요. 공통이 아니라 k에 적용받지 않는 거니까 k수로 튀어나가고 k는 1부터 n-까지 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은 있고요. 자, 시그마 계산하면 n-1 n 처리되겠죠. 자, 요걸 좀 이쁘게 쓰게 되면 n-1 n 플러스 1에서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곱인데 드디어 이 녀석이 얼마? 300보다 작아져라. 와우. 근데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600보다 작아져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 처리하게 되면은 60 곱하기 해서 또 600, 대략 요런 숫자로 수 구성을 좀 찾아가야 되겠는데 여의치는 않군요. 뭐 대략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들이 구성돼야 되니까 n에 한 8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7, 8, 9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자, 98, 72를 7로 곱하니까 77이 5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504 정도 처리되는 것 같고, 이거보다는 더 숫자가 커져도 되는군요. 얘네다가 9 집어넣으니까 8, 9, 10, 72, 0, 5, 720 넘네요. 그럼 8이 답이었습니다. 와, 끝났습니다. 자, 대략적인 숫자, 세 숫자의 곱으로 가려고 좀 10, 여기도 이제 60도 사실 6 곱하기 10 이렇게 봤는데요. 뭐 똑같은 숫자가 내가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한 숫자의 개념에서 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작은 숫자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8 정도부터 이제 집어넣어 본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답 찾는 거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잘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문제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n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다. 이걸 또 더하기 한 것이 아니다. 이 뜻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줬을 때 얘를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문제에 적용해서 이런 뜻이로구나, 문제 이해를 해야 되죠. 문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드디어 문제 형태에다가 적용해서 처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또 합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더하기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항으로 만들어서 시그마 거쳐서 계산하는 요 과정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우리가 수능 문제를 다루다 보게 되면 수능 문제에서 응용하는 4점짜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들의 뭐 계산법 같은 좀 문제마다 정의한 일반 연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이해를 잘 하라고 예를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 예를 무시하지 말고 문제의 정의 규칙에 이것들을 좀 적용해서 문제의 뜻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수능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좀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잘 이해돼야 되는데, 어쨌든 수능과 관련된 문제를 풀이했으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힘겹게 느껴졌을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책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좀 까탈스러운 문제 함께 했고요. 자, 이로써 이제 질보고 문제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잘 됐는지, 그리고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질보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